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3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과 학과 테이블이 있대요.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에서 우리 학과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학과 코드 값이 같은 이제 튜플을 조인하는 그런 이제 SQL 문이래요. 가로에 이제 들어갈 그 알맞은 예약어를 보기에 찾아서 기호로 이제 정답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SQL문을 보니까 select 구문이 나왔어요. select from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학생하고 이제 학과 테이블 두 개 테이블이 이제 조인한다 그랬죠. 해서 from 전에 보니까 이제 학생이다 학과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조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두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의 그 값이 같은 튜플을 대상으로 해서 조인을 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해서 그 뒤에 보니까 학과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속성명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인을 할 때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where절을 이용해서 표기하는 그 방법이 있었고 on절을 이용해서 표기하는 그 형식이 있었고 그리고 내추럴 조인을 이용한 표기 형식이 있었고 조인 유징 그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표기하는 그 형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속성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요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조인 유징 그걸 이제 이용해야 돼요.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정답으로 써야 되는 게 유증하고 요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보기에서 그걸 찾아서 정답을 찾아서 기호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답을 쓸 때 릴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자, 지금 요 문제가 우리 조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났는데 우리 조인에 대해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조인이라는 거요. 우리 조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표 형태, 테이블 형태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이제 사용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특성상 우리가 정교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 여러 개 테이블로 하나의 큰 테이블을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할 때는 합쳐서 이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개 테이블들을 합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인이라는 이 기능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인이라는 거는 두 개 테이블에 대해서 연관된 튜플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새로운 릴레이션을 발현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조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이너 조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조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롬절에다가 기술을 해요. 기술하지만 이 조인이라는 거는 릴레이션이 사용되는 어느 곳에서나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너 조인, 우리 아우터 조인 요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이너 조인이라는 거요. 이너 조인이라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조인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너 조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관계가 설정된 그 두 개 테이블에서 조인된 그 필드가 일치하는 그 행들만 화면상에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이제 이너 조인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구매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이제 제품 번호라는 걸 가지고 만약에 관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제품 테이블에는 1, 2, 3, 4하고 제품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우리 구매 테이블에는 제품 번호가 1번도 있고요. 우리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6번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때 이 두 개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이너 조인 이걸로 이제 묶게 되면 얘는 서로 이제 일치하는 그 행만 표시한다 그랬죠. 해서 서로 일치하는 게 우리 1번 여기 있고요. 그리고 3번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4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일치하는 그 행만 표시를 해서 우리 이너 조인의 그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테이블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 1번하고 3번하고 4번만 우리 구매 테이블에 들어있죠. 2번은 없다고요. 해서 우리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제품들 1번하고 우리 3번하고 4번 그 제품에 대한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구매 테이블의 기준을 봤을 때 제품 번호 1번 있었고 3번 있었고 4번 있었죠. 그리고 5번하고 이제 6번은 없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요.
해서 우리 구매 테이블의 규정을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제품 번호와 거래처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이렇게 두 개 테이블에서 조인된 그 필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똑같이 이제 일치하는 그 행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이너 조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너 조인 요걸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묶을 때 그때 이제 표시하는 그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게 우리가 외열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기하는 그 방식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select from where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열절에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테이블명과 속성명을 쓰죠.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에 그 테이블명과 속성명을 이렇게 써놓고 그냥 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버리면 지금 이 속성에 들어있는 그 값과 이 속성에 들어있는 값이 일치하는 그 데이터들만 검색이 되겠죠.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이너 조인 방식이요. 얘는 그냥 우리가 select from where하고 이렇게 쓸 때 where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너 조인으로 묶은 겁니다. 얘는 별다르게 뭐 표시하거나 하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우리 이제 on절을 이용한 그 표기 형식이요. 그 표기 형식에 보게 되면 select from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때 테이블하고 테이블명 그 사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너 조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이너 조인 요걸로 이제 묶어줄 때 어떤 속성을 기준해서 묶을 건지 그 속성명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런 이제 속성명을 쓸 때는 앞에다가 반드시 뭘 쓴다? 우리가 이제 on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더라. 얘가 기본 형식이에요. 해서 테이블명과 테이블명 그 사이에 이너 조인이 써있을 때는 우리 속성명 앞에는 반드시 on이 들어가야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방식이 내추럴 조인을 이용한 그 표기 형식이요. 얘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명과 테이블명을 이제 쓸 때 그때 그 중간에다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추럴 조인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인 유징 얘를 이제 이용하는 그 표기 형식이요. 조인 유징을 이제 이용할 때는 지금처럼 테이블명과 테이블명 그 사이에다가 지금처럼 조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속성명을 적는데 그 속성명을 이제 유징이라고 이렇게 써서 속성명을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너 조인을 이제 묶을 수 있는 그 방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 4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빵 하고 이제 뚫어놓고 이곳에 들어갈 그 예약어 그거를 이제 써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테이블명과 테이블명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써져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열절을 이제 이용할 때는 외열절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명과 속성명 요게 이제 똑같은 것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조건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명과 테이블명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해서 테이블명과 테이블명 그 사이에 이너 조인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테이블명과 테이블명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내추럴 조인이다.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테이블명과 테이블명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조인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때 속성명들을 이렇게 이제 써줄 때 그때 앞에는 뭐가 들어가더라? 우리 on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냥 이제 조인만 써 있을 때는 우리 속성명 그 앞에 뭐가 들어간다? 우리 이제 유징이 이제 들어가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너 조인의 표기 형식에는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자, 요 사이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예약어가 다르죠. 그리고 문제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얘는 그냥 그대로 써놓고 여기다 이제 구멍을 빵 하고 이제 뚫어서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 코드를 쭉쭉쭉 써놓고 이 사이에다가 여기에 이제 들어갈 그 알맞은 예약어 그걸 이제 써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제 써놓고 여기다 이제 구멍을 빵 하고 뚫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형식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추럴 조인 요걸로 이제 우리가 묶어줄 때는 여기 테이블명과 테이블명 그 사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추럴 조인 이렇게만 쓰죠. 우리가 따로 이제 속성명을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추럴 조인으로 묶을 때는
반드시 우리 이제 속성명이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속성에 들어있는 그 도메인이 똑같은 그 속성이요. 그 속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우리가 이제 내추럴 조인 요걸로 이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테이블에는 이름이 똑같고 도메인의 같은 속성이 반드시 존재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내추럴 조인으로 묶을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우터 조인이요. 아우터 조인이라는 거는 릴레이션에서, 우리 테이블에서 조인 조건에 이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이제 튜플들도 결과로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식이 아우터 조인이요. 이 아우터 조인에 보게 되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네들을 봤을 때 레프트냐 라이트냐 그것만 이제 다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제품 테이블이 있고 구매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두 개 테이블을 제가 레프트 아우터 조인 요걸로 이제 묶었어요. 지금 여기에는 레프트가 이제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있을 때, 그때 좌측에 들어있는 그 릴레이션,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투플들은 싹 다 모두 다 이제 표시를 해주고, 우측에 있는 그 릴레이션에서는 관련된 그 투플만 표시를 해주는 게 우리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요. 그래서 이 두 테이블에서 서로 이제 관련 있는 것들만 봤을 때 여기 이제 1번 있고요. 그리고 3, 4번이 있습니다. 1번하고 3, 4번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 제품 테이블에는 2번이 있지만 구매 테이블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걸로 이제 묶게 되면 그때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일단은 양쪽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그 데이터를 먼저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걸로 이제 묶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 제품 테이블에 그 튜플들은 싹 다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우리 제품 테이블은 이제 2번이 있지만 구매 테이블은 없죠. 없더라도 일치하는 그 데이터가 없더라도 왼쪽 테이블에 들어있는 것들은 싹 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를 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요. 만약에 이 두 개 테이블을 제가 라이트 아우터 조인 이걸로 이제 묶게 되면 오른쪽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은 싹 다 모두 다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제 연관된 그 튜플만 표시해 줘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라이트 아우터 조인 그걸로 이제 묶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구매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튜플들은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연관된 그 튜플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해서 우리 좌측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튜플을 다 표시하냐, 아니면 우측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튜플들을 다 표시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레프트 아우터 조인, 우리 라이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해서 우리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거는 일단은 일치하는 그 데이터는 일단 다 표시를 해주죠. 해서 이너 조인처럼 일치하는 그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표시를 다 해주는데, 그때 얘는 이제 레프트기 때문에 오른쪽에 들어있는 그 릴레이션, 오른쪽 테이블에 어떤 튜플과도 맞지 않는 좌측항에 우리 좌측 테이블에 릴레이션에 들어있는 그 튜플에 우리 널 값을 싹 다 이제 붙어서 이너 조인 그 결과에 추가를 이제 시켜서 결과값을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그때 우리 이제 표기 형식은 우리 첫 번째 테이블이 있고 두 번째 테이블이 있죠. 그때 그 사이에다가 테이블명과 테이블명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속성명들을 이제 우리가 쓸 때 그 앞에다가 on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 레프트 아우터 조인처럼 우리 이너 조인의 그 결과를 일단 먼저 구합니다. 그 결과를 구한 다음에 좌측항 그 릴레이션의 어떤 투표가도 맞지 않는 그 우측항이요. 우측 테이블의 그 릴레이션에 들어있는 그 튜플에다가 우리 널 값을 붙여서 이너 조인 그 결과에다가 추가해서 이제 화면상에 표시를 이제 해준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테이블명과 테이블명 그 사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라이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속성명들을 쓸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on을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쓴 거랑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 거랑 얘랑은 이제 똑같은 그 식이라고요. 왜요? 지금 여기서 이제 왼쪽 테이블이 있고 오른쪽 테이블이 있어요.
그때 얘는 이제 라이트로 이제 묶어놨어요. 그때 오른쪽에 들어있는 그 테이블이 우리 이제 테이블명 2번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렇게 이제 테이블명과 테이블명을 묶을 때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 요걸로 이제 묶었습니다. 그때 왼쪽 그 테이블을 이제 기준하는데 그때 왼쪽에는 어떤 테이블이 있다? 우리 테이블명 2가 있더라. 해서 지금 얘랑 어차피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제 왼쪽에 쓴 그 테이블을 기준할 거냐, 오른쪽에 쓴 그 테이블을 기준할 거냐, 그 차이예요. 요런 게 우리 조인이요. 그래서 요 조인에 대해서 뭐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